오늘은 생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갑자기 팬티에 피가 묻어서 많이 놀랐죠? 그건 생리라고 해요. 여성의 몸에는 자궁이 있어요. 이건 난소, 난자, 자궁, 질이에요. 사춘기가 되면 아기가 되는 수정란을 보호하기 위해 자궁 안쪽 벽이 두꺼워지면서 부드러워져요. 자궁에서 난자가 정자를 만나지 않으면 안쪽 벽이 허물어지면서 조직들이 질을 통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 생리예요. 생리 주기는 생리 시작부터 다음 생리 시작일까지의 간격이에요. 생리 주기는 21일에서 35일이며 평균 28일 정도예요. 기간은 대개 3일에서 5일간이고 2일에서 7일까지 정상이에요. 우리 몸의 성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중에 생리가 나오는 곳은 질이에요. 생리는 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표시랍니다. 또 임신을 할 수 있는 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생리를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아도 돼요. 생리를 시작하면 피가 밖으로 흘러나와 옷에 묻지 않게 하려고 생리대를 준비해야 해요. 깨끗하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주 갈아주는 것이 좋아요. 때에 따라 생리의 양에 따라 나에게 편한 생리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생리대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일회용 생리대, 면 생리대, 탐폰, 생리컵이 있어요. 먼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생리대에 대해 알아볼게요. 양이 많은 날에는 대형을 사용하며 양이 줄어들수록 소형의 생리대를 사용해요. 생리대를 바꾸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요. 포장지를 뜯은 후 끈끈한 부분을 팬티 안쪽에 붙여 사용해요. 붙인 후에는 속옷을 입고 생리대가 구겨지거나 접혀 있는지 확인해요. 생리대는 적어도 2~3시간에 한 번씩 바꿔주는 것이 좋아요. 오래 착용하고 있으면 피부병이나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어요. 사용한 생리대는 팬티에서 떼어내 돌돌 말아요. 새로운 생리대를 펼친 후 뜯어서 팬티에 붙여요. 사용한 생리대는 새로운 생리대의 포장지나 휴지로 싸서 휴지통에 버려요. 물에 녹지 않으니 변기 안에 버리지 말고 반드시 휴지통에 버려야 해요. 일회용 생리대의 좋은 점은 편리하고 위생적이에요. 안 좋은 점은 화학물질로 만들어져 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일회용이라 매번 살 때마다 돈을 써야 하고 환경오염을 일으켜요. 사람에 따라 생리대가 닿은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번엔 면 생리대에 대해 알아볼게요. 면 생리대도 크기가 달라 생리양에 따라 원하는 크기를 선택해요. 생리대를 바꾸기 전 손을 깨끗이 씻어요. 면 생리대를 팬티 안쪽에 올려놓고 팬티를 감싸듯 날개를 접어 똑딱이 단추를 똑딱 잠가주세요. 2~3시간마다 바꿔줘야 하며 혹시 양이 많은 날에는 피가 옷으로 새어나올 수 있으므로 더 자주 바꿔야 할 때도 있어요. 사용한 생리대는 돌돌 말아서 미리 준비한 전용 주머니에 담아 집에 가서 세탁을 해요. 면 생리대의 좋은 점은 바람이 잘 통해서 피부가 가렵지 않을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생리통을 줄여줘요. 한 번 구입하면 몇 년 동안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서 돈이 적게 들고 환경오염을 줄여요. 불편한 점은 외출 시 사용한 생리대를 넣고 다니면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한 번 사용 후 깨끗이 빨아야 해요. 아까 살펴본 생식기 그림에서 질 입구에 넣는 생리대인 탐폰과 생리컵에 대해 알아볼게요. 질 속에 넣는 생리대는 어디로 넣는지 바른 위치를 알아야 해요.
먼저 탐폰에 대해 알아볼게요. 탐폰도 생리양에 따라 사용할 수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 큰 차이는 없어요. 탐폰을 사용하기 전 손을 깨끗이 씻어요. 포장지를 뜯으면 주사기처럼 생긴 어플리케이터가 있어요. 편한 자세를 취하고 한 손으로 성기 입구를 살짝 벌려준 후 긴장을 풀고 외통을 항문 쪽으로 약간 눕혀 끝까지 집어넣어줘요. 외통이 다 들어가면 실이 달려있는 내통을 끝까지 밀어 흡수체를 넣은 후 겹쳐진 외통과 내통을 꺼내요. 이때 실도 같이 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새 탐폰으로 바꿀 때 다 사용한 흡수체는 줄을 잡아당겨 몸에서 꺼낸 후 포장지 또는 휴지에 잘 싸서 어플리케이터와 함께 휴지통에 버려요. 탐폰은 질 안에 넣은 흡수체가 피를 흡수해서 셀 걱정이 적어요. 그래서 좋은 점은 생리 중에도 움직임이 많은 운동을 할 때 생리대 밖으로 피가 새어나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물놀이도 할 수 있어요. 또한 일회용 생리대와 달리 피부병이나 냄새날 걱정이 적어요. 안 좋은 점은 질 속에 넣어 사용하기 때문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사용한 탐폰을 오랫동안 바꾸지 않으면 독성 쇼크 증후군을 일으킬 위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리컵에 대해 알아볼게요. 생리컵은 생리대와 다르게 생리양에 따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질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 골라요. 생리컵을 사용하기 전 손을 깨끗이 씻어요. 생리컵을 넣을 때 편한 자세를 취하고 한 손으로 성기 입구를 살짝 벌려준 후 긴장을 풀고 넣어요. 컵 모양의 윗부분이 위로 가고 꼬리가 아래쪽으로 가게 하여 컵을 접어 질 안으로 넣어주세요. 생리컵을 넣을 때는 항문 쪽으로 약간 눕혀서 넣어야 해요. 생리컵은 사람에 따라 피의 양 또는 움직임에 따라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질 안에 손가락을 넣어 생리컵 옆쪽으로 꾹 눌러서 진공 상태를 푼 다음 손잡이를 잡아당겨서 꺼내요. 생리컵을 꺼낼 때 손잡이를 잡고 바로 그냥 확 잡아당겨서 빼면 안 돼요. 생리컵을 꺼내면 컵 안에 피가 있어요. 컵 안에 있는 피는 변기에 버리고 생리컵을 물에 씻은 후 다시 사용해요. 좋은 점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서 돈이 적게 들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어요. 몸 안에 컵을 넣어 컵 안에 피를 모으는 방법이라 피부에 염증이나 가려움증이 생기지 않아요. 안 좋은 점은 익숙해질 때까지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공중화장실에서 생리컵을 꺼내서 씻을 때는 불편할 수 있어요. 또한 생리컵도 독성 쇼크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어서 8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저는 탐폰도 사용해보고 생리대도 써봤지만 일반 생리대는 작고 불안해서 크기가 크고 접착력이 없는 일자형 기저귀를 사용해요. 몸을 앞으로 뺀 상태에서 휠체어를 짚은 손으로 생리대 뒤편 끝쪽을 잡아 변기에 옮겼을 때 휠체어에 생리대는 그대로 남게끔 합니다. 새로운 생리대를 꺼내 휠체어 시트 위에 펼쳐놓고 그 위쪽으로 옮겨 앉습니다. 다리 사이로 생리대 앞쪽을 조금 당겨 껴있게 한 후 속옷을 올려 입습니다. 이때 양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속옷 양쪽을 엄지손가락으로 잡으면 팬티 라인이 팽팽해져 생리대를 누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후 몸을 조금씩 움직여 생리대 위치를 잡습니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양이 많을 때에도 걱정이 없고 혹시나 실금이 있어도 셀 염려가 없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생리 기간에 소변이 조금씩 새는 실금이 종종 생기거든요. 불편한 점은 변기에 옮겨 앉을 때 생리대가 움직여 몸에 피가 묻을 때가 있어요. 생리대의 크기가 조금 크다 보니 가지고 다닐 때 부피가 커요. 처리할 때 꼼꼼히 싸야 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점입니다. 사용한 생리대 밑에 새 생리대를 깔고 사용한 생리대를 빼내는 방법입니다.
몸을 좌우로 기울여서 엉덩이가 들리면 사용한 생리대 밑으로 새 생리대를 밀어 넣습니다. 손으로 새 생리대가 제대로 깔렸는지 확인합니다. 사용한 생리대를 손으로 잡고 몸을 옆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빼내면 됩니다. 생리대는 하루 5번 정도, 교체 시간은 1분 이내입니다. 저는 밖에서 옷을 입고 벗기 어려워 바지 밑에 구멍을 만들어 생리대를 바꿀 수 있게 만들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 쪽 휠체어를 두 손으로 짚어 지탱합니다. 엉덩이가 살짝 들리면 앞쪽에 서 있는 활동지원사 어깨에 얼굴을 기댑니다. 활동지원사 오른팔로 왼쪽 허벅지를 들면 다리가 벌어지면서 엉덩이가 같이 들립니다. 바지 사이에 있는 틈으로 새 생리대로 교체해줍니다. 생리통을 직접적으로 느낄 순 없지만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강직이 심해지는 과반사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 겪을 때는 혹시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건강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성인이 되고서 장애인이 된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몸으로 매달 규칙적인 생리를 처리하는 것은 처음보다 더 힘들고 부담스러웠어요. 혹여 속옷에 실수라도 한 날은 생리하는 내가 참 싫었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 장애인이라 실수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나마 좀 편해졌어요. 생리 기간 중 왜 핏덩어리가 나오죠? 생리할 때 자궁 안쪽 세포들이 뭉쳐서 떨어져 나오면 핏덩어리로 보일 수 있어요. 덩어리가 나왔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진 않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 큰 덩어리,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줄줄 흘러요 정도라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어요. 생리통이 뭔가요? 생리통이란 생리 전 또는 생리 중 쥐어짜는 듯한 배 아픔, 배가 부푼 느낌과 두통, 가슴 통증 등을 말해요. 드물지만 자궁에 이상이 있거나 자궁 입구 또는 질의 좁아짐으로 피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도 심한 배 아픔이 생길 수 있어요. 생리 중일 때 어떤 현상이 나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해요? 생리통이 너무 심할 때 간혹 토하거나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평소와 다른 생리통이 있다면 병원에 가야 해요. 첫 생리 후 한동안은 다음 생리 시작 때까지의 기간이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너무 자주 생리하거나 너무 안 하는 경우, 생리량이 너무 많거나 너무 어지러운 경우엔 진료를 받아야 해요. 생리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생리 시작 직전부터 시작 2-3일 이내까지 배 아픔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배 아픔이 약하다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마사지만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진통제로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으나 효과 없는 경우에는 간혹 생리통을 만들 수 있는 병이 있는지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생리양이 줄거나 많아졌어요. 잘못된 것인가요? 생리양이 줄어도 규칙적으로 생리를 한다면 이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생리가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요. 무리한 다이어트나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몸속에 생리를 하게 하는 호르몬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불규칙한 생리 주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첫 생리를 아직 안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사춘기 발달과 상관없이 16세까지 첫 생리가 없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야 해요. 생리대를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 여성 청소년을 위한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이 있어요. 지원 대상은 생계, 의류,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나 차상위 대상 가구이며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 청소년이에요. 월 11,000원의 생리대 사는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생리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하는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아도 돼요. 오늘은 생리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오늘 교육을 통해 생리로 나의 건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